안녕하세요. 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양문석의 소신 발언 이야기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광고 빠르게 갈게요. 산삼류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끝!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양문석 전 경남도지사 후보, 이분이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이건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폭하는 심정으로 금기를 깨야 정말 더 이상 설왕설래 종지부를 찍고 싶습니다. 대선 패배, 지선 패배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의 무능이 핵심 원인이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 핵심 중 핵심이 아닙니까? 정말 금기를 깼다. 정말 자폭하는 심정으로 쓴 글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양문석이라는 분의 이 발언 동의합니다. 저는 노무현을 좋아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대선 패배의 원인은 냉정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많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라는 표현에는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결단을 해야 되는 타이밍에 결단하지 못했죠. 민주정부와 보수라고 자칭하는 정부의 차이가 뭔지를 아세요? 과감함입니다. 과감함. 좋게 말해서 과감함이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는요, 욕을 먹더라도 지지자들 위해서 과감하게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민주정부는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지지를 했고 그렇게 정권을 창출해 줬으면 지지자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눈치를 봐.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조중동의 눈치를 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180석을 밀어줬는데 지지자들의 눈치를 안 보고 조중동의 눈치를 봅니다. 여론이 나빠진다. 여기에 매몰돼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도 인정하고요.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 가장 잘 대응했고 선방해서 경제도 정말 잘 이끌었습니다. 외환 보유액 사상 최대치로 만들어 놓고 다 좋아요. 수출도 잘 되고 잘한 일이 너무너무 많죠. 외교도 진짜 잘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졌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빨이 다 빠져가면서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되돌리고 있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이후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논쟁이 길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재명 의원이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 제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갓페이스 출연, 페미들과 정상적인 여성 유권자들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대선 패배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 얘기는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나야 다음번에 정권을 잡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었던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딱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죠. 윤석열, 최재형, 김현미, 유은혜, 이낙연 정말 중요한 위치에 최악의 인물들을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지지자들은 너무나 큰 실망을 하게 됐죠. 자, 문재인 대통령 때 보수 언론에서 단 한 번도 공격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사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코드 인사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로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그런데 정권은요, 코드 인사가 정상이에요. 공격받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보세요. 검사들로 다 도배하잖아요. 보수 언론들이 코드 인사라고 엄청 비판합니까? 우려만 하죠.
해도 너무하니까 우려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 인사는 당연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코드 인사라고 비판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결과는 대선 패배로 이어졌어요. 윤석열, 최재형 이런 인간들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 칼을 갈고 나왔다는 것. 이건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김현미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습니다. 김현미가 국토부 장관에 앉았는데 이 양반이 엄청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김현미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김현미가 국토부 장관에 앉았느냐?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패미 정부라는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생깁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장관의 몇 % 이상을 여성으로 앉히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을 여성으로 알아본 거죠. 그리고 김현미를 그 자리에 앉힙니다. 하지만 김현미는 전문가가 아니었고 국토부 관료들에게 놀아나는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실기를 저지르죠. 김현미 장관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제가 이 위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김건희 논문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부산대를 압박했죠.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장관이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유은혜가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문가가 아닙니다. 유은혜가 제 대학교 선배거든요. 과 선배예요. 중국 철학 전공한 사람입니다.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간을 부총리 자리에 교육부 장관으로 앉혀놨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문재인 정부의 마음을 떼기 시작했다고요. 김현미는 전 국민을 적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유은혜는 애 키우는 엄마들을 적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제발 여성 할당 같은 걸로 욕먹는 짓 다음 정권을 잡은 정부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성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재적소에 전문가들을 잘 배치해야죠. 정은경 청장에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억지로 전문가가 아닌데 여자라고 집어넣지 마라. 이건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되는 실수입니다. 거기다가 홍남기를 뚫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왜 홍남기가 말하는 대로 움직입니까? 마지막에 재난지원금 탈탈 털었다 그래서 14조 나왔죠. 정권 바뀌자마자 50몇 조가 튀어나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은 후보 시절에 이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긴급 재정 명령으로 50조 확보하겠다. 대통령의 권한이 있습니다. 긴급 재정 명령이라는 권한이 있어요. 기재부 총리 다 날리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를 뚫지 않았습니다. 자,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으로 배포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알게 됐습니다. 돈이 도는구나. 골목상권이 살아나니 경기가 살아나는구나. 기득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맛을 보면 큰일 난다. 그 다음부터 홍남기는 보편 지급을 목숨을 걸고 막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뚫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선별 지급이 됐고 대선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여정부 시절에 갖은 욕을 먹어가면서 허리띠 졸라매고 곡간을 채워놨는데 MB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그 곡간 펑펑 써대더라. 후회가 됐다. 그렇게 곡간을 지켰으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썼어야 됩니다. 대선 지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고생하신 거 알아요. 그 고생한 거 윤석열이 다 엎어버리고 있잖아요. 양문석 전 후보가 자폭하는 심정으로 이 얘기를 했기에 저도 작심 발언 한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해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다음번 민주정부에서는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되는 실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원망스러운 것.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이 도륙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조국은 법무부 장관 안 한다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꼭 법무부 장관을 맡아달라. 그렇게 법무부 장관이 되기로 결심한 분이에요. 원래는 고사했다고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부탁하고 부탁해서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족이 도륙 당할 때 대통령으로서 무언가를 하셨어야 돼요.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셔야 돼요.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가 케이블 TV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해요. 조만간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그대가 조국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용기가 안 나요. 그 다큐멘터리를 끝까지 볼 용기가 안 납니다. 자, 이 영상을 끝으로 과거의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패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욕먹을 각오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저를 욕하실 분들 댓글로 쓰셔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